제일 낭만을 그냥 자연스레로. 자, 다음 내용 봅시다. 참, 공부할 때는 표정이 굳어 있다가 게임 이야기하면 표정이 확 펴요. 나도 그랬어. 그렇지. 원래 그래. 그게 이제 니네들이 이제 관심이야, 관심. 그러니까 이제 뭐에 빠지게 되면 그게 자꾸 떠오르고, 그거 이야기할 때는 막 몸에 에너지가 쏟다가 갑자기 나하고 관련 없는 거 하면 갑자기 축 처지고. 자, 여기 이제 소금물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소금물 문제는 조금 이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에요. 나왔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어려운, 이제 고난이도의 소금물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얼마 사이에 나타나는 물을 넣든 뭘 넣든 섞었든 그랬을 때 양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 풀고 시소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소 탈 때 우리가 이제 시소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시소가 균형을 이루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눌러주는 무게의 관계에 우리가 시소가 균형을 맞추게 돼 있지. 여기가 무거우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무거우면 내려가지만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가 멀면 다시 올라가죠. 거리가 가까우면 올라가나? 가까우면 올라가죠. 그래서 뭐가 만족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무게를 M1, 여기에 있는 무게를 M2라고 하면 여기를 L1, 여기를 L2, 여기를 L1이라고 하면 뭐가 일정하냐면 이 균형에 있는 점은 어디를 잡냐면 M2와 L2의 곱과 L1과 M1의 곱이 같은 지점에 여기에다 잡아줘. 그래야지 시소가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해주면 뭐냐면 여기가 20인 위치야. 여기가 5인 위치야. 5인 소금물 Xg이 있을 거고 20인 소금물 200g이 있는데 Xg 있고 그랬을 때 10, 15, 20에서 10과 15 사이에 나타나야 된대. 그러면 여기 위치에 나타나는 값을 어떻게 찾으면 돼? 이 길이가 5지. 이 길이가 10이고 그러니까 1대2잖아. 그지? 비율로만 계산해주면 1대2지. 그러면 x 곱하기 1은 2 곱하기 200하고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이 위치에 나타나는 소금물의 양은 얼마? 400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위치는 여기가 2대1이니까 2x 곱하기 x는 1 곱하기 200에서 이 위치는 101대의 위치지. (5%의) 소금물의 양은 그래서 100과 400 사이. 이렇게 농도가 이 사이에 나타난다고 했어. 2 곱하기 2대1이니까 2 곱하기 x는 1 곱하기 200.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푼 거야. 이 위치에 나타나는 거는 결국 이제 요놈과 요놈의 곱과 이놈과 이놈의 곱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xg이지. xg과 이 1의 곱한 값과 2와 200을 곱한 값이 같다 해서 이 위치는 400. 이 위치는 x와 2를 곱한 값이 1과 200을 곱한 값과 같다 해서 계산하면 100. 그러면 농도가 10과 15 사이에 나타나려면 100과 400 사이에 무게가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이런 식으로 풀면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안 풀어도 돼요.
시소 정리로 풀면. 이해하면 되게 그러니까 비례식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이거 가르쳐주면 되게 좋아하죠.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부등식 나왔을 때 그때 1차 소금물. 방정식 활용이나 그거 나오고 1차 방정식 활용이라든가 이런 데 소금물 나오면 이걸로 풀면 간단하게 풀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소금물이나 소금이랑 계산할 때는 이렇게 풀면 좋다라는 거지. 그냥 이제 그 고등학교 개념은 아니고 이 시소 정리 자체가 질량 중심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때 물리나 물리학과나 이런데 기하 쪽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정리야. 그걸 조금 이용한 것 뿐이야. 간단하게 풀려고. 한번 576번 한번 해봐봐. 확실히 빨리 풀리는 거지. 늦게 풀리는 거 가르쳐 주겠냐? 늦게 풀리면 책처럼 풀지. 친구들한테 자랑해. 우리 학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준다고. 저거는 소금물 구할 때만 쓰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는 데는 많은데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것들이 결국 이제 비례식 풀 때 이런 거를 좀 시소 정리를 좀 써먹으면 되는데 이제 매번마다 좀 자주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소금물.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기하에서 벡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하를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를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떠한 그 내분점 그 나누는 지점을 찾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 비례식이야 결국. 니네도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 이 길이 찾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례식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근데 비례식을 이렇게 풀면 편한데 이제 많이 쓰지 않으니까. 근데 소금물은 단골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방법을 알려준 거고. 근데 다른 데다 쓰려면 니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많이 쓰는 거니까 좀 기억해 놓으면 좋다라는 거지. 이렇게 풀면.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나타나는 XH가 75일 때 여기에 나타나고 여기는 300일 때 여기에 나타나지. 그치? 그래서 75와 300 이렇게 그림만 그려주면 그러니까 여기 위치했을 때는 여기 한 칸이잖아. 여기가 두 칸이고 그렇지? 여기 위치했을 때는 150 곱하기 1은 2 곱하기 X 계산하면 X가 75
그러니까 여기가 75일 때는 이 위치에 평행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평행점이 나타나면 2 곱하기 150 하면 300이잖아. 1 곱하기 x. 여기가 그래서 300일 때는 이 위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행점이. 비례식으로 풀지 말고 1 곱하기 150은 2 곱하기 x에서 이 위치 찾는 거고, 2 곱하기 150 하면 1 곱하기 x와 같다 해서 이 지점에 나타날 때 x 값은 300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됐죠? 소금물은 이런 식으로 풀면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다. 자, 저 의자의 수와 학생 수 문제도 아마 너네들이 중학교 때도 좀 봤을 거야. 근데 이런 문제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의자가 5개가 남았다라는 거는 빈 의자가 5개라는 소리야. 그러면 빈 의자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5개가 비어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6번째 의자에는 적어도 한 명은 앉아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5개가 비어있으면 여기까지는 다 앉아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위치에도 빈 의자가 아니다라는 거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앉아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인원이 1명에서 8명까지 앉아있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범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의자에 7개씩,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학생 수는 첫 번째 문제에서 찾을 수 있어. 7명씩 앉으면 7x 하면 몇 명이 남는다 해서 5명이 남는다. 이게 학생 수야. 근데 의자가 8명씩 앉게 되면, 자, 5개는 완전히 비어있고 6번째 의자에서는 다 앉아있을 수도 있고 1명만 앉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6개를 제외한 x 빼기 6개는 다 8명씩 앉아있어. 그지? x 빼기 6개는 다 8명씩 앉아있어. 근데 6번째 의자에서는 1명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8명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학생 수가. 됐어요? 여기에 의자에 1명부터 8명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 의자까지는 다 앉아있고 그 끝에서 6번째 의자에서는 1명부터 8명까지 앉을 수가 있다. 이 인원수가 학생 수가 돼야 된다. 7x 더하기 5의 범위가.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 넘겨주면 x 47에서 5 계산하니까 52. 이쪽은 x 45. 이렇게. 그래서 의자의 개수는 45개. 근데 그냥 학생수를 구해서 의자를 구하는 응, 학생수인데 학생수가 이 인원보다는 많거나 같아야 되고 이 인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만 의자가 5개가 비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5개가 비어있다는 건 6번째 의자에는 적어도 1명부터 꽉 채워진 인원까지 앉을 수 있다. 그러면 학생수는 1명이 앉아있을 때 학생수보다는 많아야 되고 많거나 같아야 되고 꽉 차있는 학생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학생수의 범위를 찾는 거야. 자, 2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연필하고 학생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 2번 한번 해봐봐.
이 말의 의미만 잘 판단하면 돼. 2명의 학생은 한 개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몇 명은 4자루씩 다 받은 거야? 학생 수를 x라고 하면 x-3명은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x-3명은 다 받은 거고 4개씩 받은 거고. 그러면 끝에서 세 번째 있는 학생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그렇지. 한 개를 받을 때보다는 연필의 개수가 많거나 같아야 되고 4개 다 받는 경우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게 연필의 개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지. 식을 세울 때. 그러니까 2명이 못 받았다는 거는 세 번째 놈이 범위가 되는 거야. 세 번째 놈이 받을 수 있는 개수가. 하나 이상은 받아야 되고 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슝 해주면 12, 8, 8, 5, 13. 13이죠? 뭐 이거 13 뭐야? 최대값이야? 이쪽으로 씩 넘어가면 11에다 16. 이렇게.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뭐라 그랬어? 연필의 개수가 학생 수로 x라고 연필의 개수가 나왔지. 2명이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랬어. 2명이 못 받았어. 그러면 연필을 4개씩 받은 인원은 몇 명이야?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지. 아니 학생 수가 x명이야. 연필을 4개씩 나눠주면 2명의 학생은 1명도 못 받았다 그랬어. 그럼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 몇 명이 다 받은 거야? 아니 학생 수가 x명이라니까? 학생 수가 x명인데 2명은 한 개도 못 받았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눠줬는데 그럼 몇 명이 4개씩 받은 거야? 4개 다 받은 학생 수는 몇 명이야? 아니 4명이 아니라 연필을 4개씩. 네가 지금 말이 접수가 안 되는 거야. 네가 생각을 해봐. 연필을 나눠주려고 생각을 해봐. 연필이 요만큼 있어. 학생 쭉 세워놨어. 4자루씩 나눠주는 거야. 2명은 하나도 못 받았대. 그럼 4자루씩 다 받은 인원은 일단 최소한 몇 명이야? 학생이 총 X명이 있어. 학생이 총 10명이 있어. 4개씩 명수하고 연필수하고 헷갈리지 말고 네가 지금 난독증이야. 난독증 이거는. 자 이렇게 요 인원을 생각을 해봐. 요 인원에서 4자루씩 나눠줬어. 그럼 총 6명인데 4자루씩 다 나눠줬는데 2명이 못 받았대. 그럼 4자루씩 다 받은 인원은 몇 명이야? 아니야. 2명은 아예 못 받았다고 있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4자루씩 나눠줬는데 쟤는 네 번째 놈은 한 자루를 받아도 받은 거야. 연필은. 그러니까 한 자루부터 4자루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앞에서 채워나가면 4자루 채워놨고 4자루 채워놨고 4자루 채워놨지. 근데 요 놈의 인원은 한 자루부터 4자루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비어있고 비어있고. 그러면 2명이 못 받은 거잖아. 그치. 최소한 3명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 3명인데 네 번째 있는 놈이 한 자루 이상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X명 중에서 X-3명은 4자루를 받은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서 세 번째 있는 놈은 한 개를 받은 것보다 연필의 개수가 많아야 돼. 그 다음에 4개 다 받은 것보다 연필의 개수가 적어야 되고. 눈빛이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 활용을, 왜냐면 이게 막 활용이라는 부분도 그냥 똑같이 공부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니는 떠들어라 나는 흘려듣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제 말의 자체를 내가 그거를 연습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연필을 가득 가지고 있어. 몇 자루인지 몰라. 많이 가지고 있어. 학생이 X명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4자루씩 직접 나눈다는 거를 네가 그걸 공감해서 내가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사고를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매칭이 안 될 때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직접 그거를 시행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어떻게 시행하는지부터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 돼. 그러니까 연필이 있어. 세 자루씩 나눠줬대. 사람 쫙 세워놓고 앞에서부터 세 자루씩 나눠줬어. 다 나눠주고 나니까 5개가 남은 거야. 이걸 먼저 이해를 해. 다 나눠줬어. 여기 있는 6명한테 다 나눠줬어. 그러면 5개가 남았어. 세 자루씩 나눠줬어. 18개에다 5개면 연필이 23개잖아. 근데 이게 몇 명인지 아직 몰라. 그러니까 X명이라고 했어. X명에다가 세 자루씩 나눠줬어. 그럼 연필은 그 사람 수보다 3개씩 더 많았어야 되겠지? 3배씩. 그러고 5자루가 남았으니까 아, 이게 연필의 개수가 3X 플러스 5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게 연필의 개수야. 근데 연필의 개수가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4자루씩 나눠주고 나면 2명이 못 받았으니까 3명까지는 4자루씩 다 줘야 되고 그 끝에서 세 번째 있는 놈한테는 한 자루 주는 것보다는 연필의 개수가 그러니까 연필의 개수가 연필의 개수가 이때의 경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명 빼고 나머지 다 준 연필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준다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풀어야지 뭐. 이렇게 해도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어. 네가 공감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공감이야 이거는. 차분히 생각을 해봐. 이거는 남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건 남의 지식인 거고 니네들이 자꾸 머릿속에 아 내가 직접 해본다 뭐 그런 거 똑같아요. 어떤 놈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3번 자르게 되면 조각이 몇 조각이 나오냐 했더니 선생님 왜 8조각이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게? 집에 가서 두부 사다가 한번 잘라봐. 아니 어머님이 된장찌개 할 때 두부 잘라서 잘라봐. 뭐 몇 대 쳐맞겠지만 먹는 거 갖고 장난친다고? 몇 대 쳐맞겠지만 아니 그래도 아니 직접 이렇게 잘라보면 알 거 아니야. 잘라보면. 근데 이거를 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니까 8조각 나오지. 공감이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는 것들은 안 가.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게 각자마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잘 공감이 가는 주제가 있고 잘 공감이 안 가는 주제가 있는 거야. 내가 멍청하다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연필 나눠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연필을 잔뜩 사면 쳐맞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연필이라고 생각하고 바둑알 쫙 깔아놓고 나눠줘봐. 아니 집에 뭐가 됐든 뭐 개수만에 성냥개비를 하든 뭘 하든 똑같이 쳐맞겠지만 뭐 이쑤시개를 깔아놓든 뭐 하든 나눠줘보라는 거야. 몇 명이라고 생각해보고 아 그러면 이 상황이 내가 이렇게 나눠주는 상황이 나는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그냥 예측이 되는 거야. 왜냐면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자체가 예측이 안 될 때는 이 말이 공감이 안 가죠 당연히. 그러면 직접 해보는 게 한두 번 해보면 돼. 근데 그때도 지금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공감이 안 가는 거야 결국은. 해보면 돼요 그거는 직접. 소금물이 이해가 안 간다? 섞어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거야. 애들이 보면 활용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거야. 되게 간단한 내용이거든.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섞는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 공감이 안 가는 거야. 소금물을 섞든 뭐 포도주스 원액에다가 물을 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하는데 물을 타면 왜 그게 그렇게 돼요? 물을 탔다라는 개념 자체가 물을 탔다라는 이 자체가 머릿속에 연상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그냥 글자로 느껴지는 거지 글자로. 그러면 그게 뭐 이해가 가겠냐? 아무리 들어도 안 되지.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잘못된 게 그거예요. 외국 핀란드 수학이나 외국에 있는 수학 애들이 그 과정이 되게 짧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배워도 되게 충분하게 시간을 줘.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사실 시간을 충분히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뭘 해? 시간을 충분히 줬더니 공식만 딸랑 외우고 선행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때 학습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면서 해야 되는데 글자로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냐? 전혀 안 가지. 그냥 외우고 있는 거지. 그냥 계산만 할 줄 아는 거지. 산수만. 우리 아들 나 절대 선행 안 시켜.
학교에 있는 과목만 똑바로 하라 그래. 왜? 학교에 있는 거를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하라고 했더니 그 딸랑 공부하고 게임하고 있죠. 이게 안다라는 개념 자체가 외국에서 안다는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안다는 개념이 좀 많이 달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때도 일주일 동안 배워요, 공식만. 니네가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이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니네가 실생활과 접목을 시켜서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그런 의미 없는 짓을 왜 하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사고방식들이 그래.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일단 외워. 그리고 써먹어봐. 이런 개념이야. 외국은 공식이라는 개념 할 때 충분히 이것들을 어디다 써먹는지부터 알고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돼. 받아들여.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가 앞뒤가 바뀌어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잘못됐다는 개념보다도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빨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은 이 과정이 좋아요. 빠른 시간 내에 올리는 거는. 근데 긴 안목으로 볼 때, 롱타임으로 보면 이 과정은 결국 이 과정을 다시 겪어야 돼.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교육 과정은 길게 봤었을 때 좋은 과정이고 우리나라는 짧게 단기적으로 결과를 낼 때 좋은 과정이야. 무조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우리나라는 빨리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 시험 당장에 중간고사 잘 봐야 되고 기말고사 잘 봐야 돼. 이게 되게 급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뭐 하나 충분히 야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 줬더니 학교에서 뭐 똑같 내가 다 아는 내용 뻔히 하고 있네. 그래 다른 뭐 중학교 책, 고등학교 책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응용이 전혀 안 되지. 그러니까 눈이 썩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그냥 설명은 안 듣고 그냥 공식이 저거지. 저기도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하러 저런 설명을 해?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럼 내가 그러지. 잘 가라. 왜? 공식 외울 것 같으면 네 혼자서 하면 되지. 뭐하러 와? 학원에. 공식 외워서 풀 것 같으면. 근데 진짜 그런 애들 많아요. 선생님이 요즘 최근 되게 겪으면서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 애들이 많아져. 작년에 내가 완전히 하나씩 들어오는데 그런 새끼들만 들어오는 거야. 집에 가라 그랬어. 한 2달, 3달 바꾸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학원 알아봐라.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너한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건 듣지도 않고 너는 공식만 외우고 답만 찾으려고 하니까 맨날 모른다고 가져오지. 설명을 하면 이러고 있어. 왜? 중학교 때 갔더니 1등씩 학원 가니까 한 6명, 8명 앉혀놓고 한 5분, 10분씩 공식 설명해줘. 그리고 문제 풀으래. 아니 뭔 설명을 들었겠어. 공식 알려준 게 끝이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 뭘 배웠겠니? 설명할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과외하지 말라는 이유도 똑같은 거거든. 과외를 하면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어도 이론이 올라가질 않아요. 수학 실력이 키워지지가 않아. 임시방편적으로 땜질은 가능할지 몰라도. 근데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고등학교 수업을 듣고 있어. 아니 실제로 우리 학원에 지금 3학년 애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나한테 졸라게 욕 처먹고 초등학교 책부터 다시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왔어. 아니야 이렇게 썼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응. 그냥 내가 그걸 물어봤다니까. 아니 너는 근데 보통은 야 이 미친 새끼야 이것도 모르냐? 라고 보통 나가는데 난 궁금했어. 이거는 곱했는데 이거는 더했는데 왜 이거는 곱했을까? 자기도 모르겠대. 아니 잠깐만 중학교 2학년이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온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나마 내가 중학생인데 여기는 중학생이 무덤이야. 4년 전인데 한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누가 아는 원장이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자기 학원 저쪽으로 이사하는데 이제 얘를 못 가르치게 되니까 원장님 좀 맡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보내줬는데 상황이 이런 거야. 혹시 성적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성적이 나왔겠냐? 다 찍었지? 저 정도면 운동부보다 결국은 지금 4년이 지났잖아. 지금 학원 다니고 있어요. 지금 4년 지났는데 3등급 나와요. 1년 동안 쌍욕을 다 들으면 돼. 농담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나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책을 사오라 그랬어.
그럼 초등학교 5학년 책을 사오라 하면 너 웃잖아. 진짜로 초등학교 5학년 책을 사오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나가. 기분 나빠서 나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런 경우는 10명이 9명 나가더라니까. 초등학교 5학년 책부터 빨리 한번 웃자. 왜냐면 너가 지금 여기서부터 기초가 안 잡혀있으니 아무리 방정식 풀면 뭐하냐. 2x가 1인데 그 다음에 답을 못 찾는데 어떻게 하냐. 이걸 못 찾아. x가 1에 그럼 네가 2 넣어봐라. 1이 되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욕을 하기 시작한 거지. 야 미친 새끼야 2 넣어봐. 답 나오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거야. 막 이제 진짜 쌍욕을 한 게 아니라 미친놈 하면서.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뭐야? 2분의 1을 곱한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책을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초등학교 5학년 책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책을 사와라. 이 책을 사와라. 연산부터 다시 하자. 해가지고 5학년 때부터 5학년 책부터 했어. 학교 시험 좀 접고 가자. 어차피 지금부터 공부해도 어차피 다 찍는다. 알아도 못 푸는데 어떡할 거냐. 어차피 조금 길게 보고 초등학교 5학년 책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니네 정도 서점까지는 올라왔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근데 그러면 마찬가지야. 니네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니네 생각에서는 되게 한심한 친구잖아. 근데 하면 올라와. 그게 뭐냐면 원인은 있단 말이야. 안 되는 거를 계속 여기서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니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갭을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존심을 또 용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자존심하고 내 실력은 별개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못해서 초등학교 5학년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얘 한심한 새끼 내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 잘했다라고 하는 거지. 왜? 돌아갈 줄 알아야 되고 분명히 뿌리부터 고칠 필요는 있는 거야. 시간 충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해요. 시간은. 충분한데 이제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메꿔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자꾸 나는 되지도 않는데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효율성도 떨어져.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요. 지금도 말하지만 니네들 모르는 거 있으면 이런 걸 가져와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야지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들 알면 그 방법을 알려주겠지. 그 방법이 다소 니네 자존심에 스크래치는 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내가 한심하게 쳐다보진 않아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건 내가 한심하게 쳐다보지.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받아들일 때는 절대 한심하게 쳐다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옳은 방법이니까 똑똑한 거니까. 그게 현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모르는 거 있으면 가지고 와. 근데 내가 풀기 싫어서 가져오지 마. 그건 니네한테 아무도 도움 안 되잖아. 내가 고민했는데 안 됐어. 가져와. 뭐가 가져도 돼? 1 빼기 1이 왜 0인지 모르겠으면 가져와. 괜찮아. 근데 내가 이 문제 왔더니 내가 풀기 귀찮아. 그냥 설명 들을래. 그럼 니네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들어와서 나한테 욕먹는 애들이 있어. 풀기 싫으니까. 설명 듣고 공부할래. 그거 보고 베껴서 공부하려고. 공부 되겠냐? 니네 백날에도 똑같이 까먹잖아. 요번에 중간고사 때도 많이 풀어봤지? 맨날 까먹지? 그렇지, 듣고만 있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개념 익히 4번부터 수요일 날 하도록 할게요.